네, 반갑습니다. 유유수입니다. 나이덕이 반통의 물 하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넣어요, 넉넉히. 당근 씨를 막 뿌리려는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부추 씨와 당근 씨는 올해 처음 뿌리는 거라 대중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을 종정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자, 이 뒤에 나오는데 참새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작년에도 잠깐만요. 뭐야 이거? 음. 작년에도 너무 얕게 씨를 뿌려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씨를 뿌린 지 2주일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 잘 잡수고 간 뒤였다. 그래서 밭 주변에 씨를 뿌렸던 작년 기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새들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3알 이상씩을 심는 뜻을 알 것 같았다. 하나는 새를 위해, 하나는 벌레를 위해, 하나는 사람을 위해. 이게 뭐냐면 농부들이 씨를 3알씩 심는 이유인데 이게 자연과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나타낸다. 뭐 이런 겁니다. 워낙 넉넉하게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 싹을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나타났다. 뭔가 작년 때문에 좀 많이 뿌린 거야. 씨를 좀 이렇게 얕게 뿌려서 그것도 있고 새들이 막 다 쪼아먹기 때문에 작년보다 너무 넉넉하게 뿌렸습니다. 넉넉하게. 그래서 근데 새들이 당근 씨는 안 좋아하는지 당근 싹이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났어요. 처음엔 그 어렵게 튀어난 예쁜 싹을 솎아내느니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것이 낫다고 그냥 뒀다.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 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뭐냐면 너무 촘촘하게 났기 때문에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영양소를 만약에 100을 주면 100명이 다 먹으면 1밖에 안 되겠죠. 맞죠? 갑자기 수학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잘난 놈들 20명으로 하면 얘네들은 5씩 먹겠죠. 그러면 얘가 건강할까요? 이 집단이 건강할고 이 집단이 건강할고 이 집단이 건강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촘촘하게 돋아났다는 것은 영양소 섭취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봐야 1이다. 근데 좀 솎아주면 뭐 5까지 갈 수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쓴이의 깨달음입니다. 자, 이걸 나오면 이 글의 갈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글의 갈래는 뭡니까? 수필입니다. 수필. 수필은 작가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진 어떠한 갈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그 의도를 가진 어떠한 작품입니다. 수필이 교술갈래거든요. 교술갈래. 이거는 우리가 뭐 EBS 뭐 그걸 통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이 갈래와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씩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필의 특징이라든지 뭐 수필의 특징 뭐 비전문적이다 뭐 누구나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많거든요. 수필의 특징이라든지 뭐 교술갈래 특징은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뭐야 이거? 응? 잠깐만. 되네.
이런 건 알아둬야 됩니다. 자, 글쓴이의 깨달음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어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고 얽혀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게서도, 붉은 뿌리가 뭐고? 당근입니다. 어떠한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진짜 아우성이가 그게 아니라 당근이 말할 수 없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어떤 뭐 느낌을 지가 받은 거야.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솎아주어 그 아우성을 중지하는 일이었다.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이러면서 당근씨를 뿌리고 얻은 깨달음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했죠. 이 깨달음은 총 이 작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행복노트에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9월 행복노트를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겠습니다. 반드시 보세요. 여기서 사실은 막 적으면서 막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말하는 것보다 글로 정확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작년에 선생님 작년 문제를 아마 올려놨는데, 작년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유추가 쓰였습니다. 유추가 뭐냐면 사물 간의 속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떠한 사물도 이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이 당근 싹을 우리가 이렇게 당근 씨를 붓고 싹이 났잖아요. 이런 게 보면, 자, 인간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나타나는 것처럼 당근도 뭔가 너무 이 거리가 깨어졌을 때 뭔가 폭력과 환멸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아우성이 들리고 싶다, 즉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를 이게 비슷한 속성을 가진 거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요 비슷한 속성을 가진 이 사물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게 바로 유추거든요. 유추를 작년에 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를 뭐 또 내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아까 설명할 때 솔직히 좀 느꼈지 않습니까? 느낌적으로 뭐 안 낼 거라는 걸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두 번째 경험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1 뭐 요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이 요런 거 요거는 바로 경험과 관련된 겁니다. 알겠죠? 경험별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해뒀습니다. 두 번째,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게 뭐냐면 미운 풀 옆에는 고운 풀도 있기 때문에 풀을 죽이려고 밟다 보면 그 곁에 있는 고운 풀도 같이 죽는다. 뭐 이겁니다. 김을 맬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이고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 자, 이거 봅시다.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이다. 자, 이게 뭐냐면 잡초와 채소는 공존하겠습니까? 공존하지 않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죽임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잡초는 미운 풀인 거야. 채소는 고운 풀이고. 근데 이게 뭐냐면 먹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즉 인간의 어떠한 그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게 다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농사란 것은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농사다. 이게 바로 농사의 반생명성입니다. 자,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인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이 덜 가깝다. 자, 뭐냐면 밭은 숲보다 생명이 덜 가깝다. 이게 뭐냐? 밭은 잡초를 뽑고 농작물을 키워야 되고 숲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밭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의 반생명성을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뭐 시커멓게 이렇게 한 부분은 뭐냐면, 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잡초와 채소는 인간 기준에 의한 구분이 뿐인 겁니다. 근데 원래 농사의 그 본래적 질서가 뭡니까? 공존이잖아요. 공존. 원래 우리 농사는 공존인데 이게 본래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 즉 사람이 먹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잡초와 채소를 구분한 겁니다. 구분했기 때문에 이게 공존이 아닌 거야. 농사는 공존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 농사는 공존이 아니기 때문에 공존이 아니고 반생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땅의 본래적인 질서는 뭡니까? 공존인 거야. 농사는 우리가 생명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글쓴이는 공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생명성을 가지고 있다. 왜 채소는 살리고 잡초는 죽이는데 이거 다 인간의 기준 아이가?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로 기준을 나눠서 이런 거다. 본래적으로 땅의 질서는 공존이다. 뭐 이거를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밭을 읽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는 풀이다. 사람의 손이 미치기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명아주, 저 둔덕에는 개망초, 이 고랑에는 돼지풀, 저 고랑에는 질경이. 자, 원래 땅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잡초들입니다. 잡초들은 농사에 있어서 솎아내야 되는 대상이 되겠죠. 맞죠? 근데 이게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잡초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먼저 살고 있었는데 인간이란 놈들이 지그 기준에 의해서 채소를 심고 나를 뽑아낸다. 공존하지 않고 뽑아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인간이겠죠. 삽과 호민을 들고 나타나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 누구겠습니까? 아까 전에 요런 애들이겠죠. 원주민을 몰아내고 사실 원주민을 쫓아내니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을 노릇이다. 그렇다고 풀을 그냥 내버려 두면 뿌려놓은 채소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주어야 한다.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자기는 땅의 본래적인 질서를 위해서 뭐 보통은 농사를 지으면 이제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잡초를 많이 없애잖아요. 아까 전에 말했죠. 영양분을 뭐 100을 먹어야 되는데 잡초가 막 그중에 50을 먹으면 손해니까 잡초를 다 뽑아부는 거야. 그래서 채소에게 모든 그 영양분이 100을 가도록 만들지만 자기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이기 때문에 다른 농사꾼과 달리 나는 그 잡초를 제거하지 않겠다. 하지만 제거하지 않고 싶은데 그러면 채소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만 뽑겠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이고? 생명 존중 의식 때문입니다. 즉
공존을 위한 생명 존중 의식 때문에 풀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막 뭔가 잡초가 많은 거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다 이겁니다. 만일 그렇다 해도 게으름이 농부의 악덕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김을 매면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뭔가 말합니다. 이 깨달음과 이 깨달음은 또 이 파트에서는 뭐 풀을 뽑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해진 일을 대해서 뭔가 뭐 구분하고 살리고 뭐 이런 것들 뭐 본래적 질서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깨달음을 얻는데 이건 역시 행복 노트에 다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험과 깨달음 가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제목이 반통의 물이 된 것 같은데 잘 봅시다.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에는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수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인 것 같아서 그냥 물을 한 통 한 통 길러다 주었다. 푸성기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닌가 보다. 자, 이게 뭐냐면 진짜 그러면 뭐 풀을 키우는 게 농부들이 그럼 뭐 탭댄스를 추면 뭐 크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물을 줘서 들판에 뭐 하는데 이게 결국에 농부들이 이렇게 관심과 정성인 겁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뭐 농작물이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물을 길러서 이게 한 통씩 한 통씩 길러주기 때문에 농부의 발소리가 뭐 잘한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로 좀 또 멍청한 친구들은 와 농부의 발소리가 뭐 풀 키우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10번은 왕복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물통을 들고 걸어갈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이신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 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할아버지 모습을 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 할아버지는 몸이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쩔뚝쩔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것을 나는 때로는 끌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에 위에 휘청거리고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도 알기도 한다. 이게 할아버지가 텃밭에 물을 주러 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뭐 경험이겠죠.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다웠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자, 이게 뭐냐면 진짜 그 길이 뭐 풍경이 아름답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죠? 풍경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름답다 한 것이지. 아름답고 빛나는 길이란 것이지. 진짜 무슨 뭐 정말 뭐 핫플이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건 뭐냐면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반통도 채 남지 않은 뭐 이런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생명을 사랑하는 할아버지 소중한 마음을 자기도 좀 느끼고 싶은 거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고 난다. 내가 10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20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를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떠한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그러니까 뭐냐면 할아버지도 그 뭔가 어떠한 이 생명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나도 그 못지않게 뭔가 할아버지도 힘을 내 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뭐 어떠한
뭐 기운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계시겠지만 그 마음은 나도 있다.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몸에 피가 돌지 않은 것처럼 문득문득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쩔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이건 무슨 마음이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래서 또 하나의 경험과 어떤 깨달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쩔뚝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다. 감히 농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연과 행복한 합일. 이건 뭐고? 자연 친화적인 태도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태도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선생님도 요거와 관련된 어떠한 뭐 시를 몇 편 주고 이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시를 찾아 고르시래요. 막 이렇게 했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아주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그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 있다. 뭐고? 이 비어 있는 게 뭐냐면 다 줬으니까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채소를 키우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흠뻑 쏟았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나이 덕의 반통의 물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